은바페가 8년 계약을 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는 모든 부분에서 불확실한 선수들을 장기 계약을 해.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냐면 그렇게 되면 투기로 가는 거야. 밖에서 아스날 팬이 봐도 그렇잖아. 야, 얘는 진짜 중구 난방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렇게 약간 생각해요. 난방이에요. 내 캐피탈, 토드 볼리 다 내가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토드 볼리 쪽 컨소시엄에서 돈을 들이는 거는 빚이야 사실은. 로만이랑 다른 부분이야. 은행동 가족을 사실 지금 하는 거라고 봐야 돼. 내 개인적인 내가 첼시 팬의 28년 차 팬으로서 한마디 하면 이거는 좀 우려가 된다. 힘이 잘 되면 물론 좋은데 잘 되면 좋죠. 안 되면 구단에 존폐가 걸려 있다. 이거는 난 그렇게 봐. 포터는 좋은 감독이다. 네. 자기 축구를 할 줄은 안다. 사람 밀고 나간다. 하지만 사장님 음식이 다 소주 1병만 오, 감사합니다. 오, 뭐예요? 쩐다, 이거. 김치찌개 같은 우와. 고추장찌개. 이거 아, 뭐야? 고추장찌개요? 고추장찌개가 술안주로 완전 좋은데. 최고지 주장치. 또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아예 밥을 말아서 밥 안주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이거 완전 밥도둑이지. 네, 그쵸. 그럼. 네. 아, 좋네요. 저 조금만 따라줘. 이제 채시 얘기할 거야. 야 첼시 얘기를 왜 해? 벌써 화가 많이 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첼시 얘기를 뭐로 해? 어? 미친 거 아니야? 첼시 얘기를 왜 해? 옷에서 파란색 번개가 치고 계셔. 아니, 근데 저 뭐야.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채시 쪽. 첼시. 준서가 지난번에 알베형 왔을 때는 지현이 형을 봤는데 그 이후에는 본 적 없죠, 형? 이 친구가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골수 첼시 팬이거든요. 아 그래요? 형 보고 싶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진짜? 또 첼시 팬분들은 또 이제 지현이 형을 워낙 또 좋아하시니까 다들. 네. 근데 첼시 팬들은 지금 사실 첼시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첼시 얘기하는 거. 조회수를 위해서 하라고? 너가 와서 해야지 그럼. 날 불러 이 새끼야. 좀 드시죠? 네. 아, 좋다. 아, 아까 지현이 형 말씀하신 것처럼 와 이거 진짜 술이 좀 들어가니까 별얘기를 다 하네. 어제 저도 오래 만났잖아요. 제가 9월에 헤어진 다음에 9, 10, 11 석 달을 제가 그때 한 7kg가 쪘거든요. 7kg 찐 게 저 혼자 매일 술 마셨어요. 그때 혼자서 집에 가서 뭐 이제 엄마 아빠 자고 근데 술 마실 시간이라도 있었네? 나는 시간 자체 없었는 줄 알았는데. 새벽에 집에 들어가면 어. 자기 전에 30분 30분 동안 술 8분 먹는 동안 그 글라스에다가 얼음 넣고 소주 한 병 따른 다음에 안주도 없어. 그냥 그냥 빨리 자려고. 근데 가끔 새벽에 들어가면 잠 바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신 다음에 그냥 잠들고 어떻게 헤어졌느냐가 중요한데 싸우고 헤어진 게 아니에요. 싸우고 헤어진 게 아니고 좀 오랫동안 약간 누적돼 생각을 많이 있던 했네. 둘 다 만에- 얘기를 오래 했어요. 오래 되게. 하고. 근데 생각을 많이 우리는 했네. 계속 가긴 힘들 것 같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붙잡은 적도 있었고 중간에 그다음에 그 친구가 잡은 적도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좀 길게 봤을 때 더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잘했다. 네, 근데 막 치열하게 싸우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으니까. 그거 다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먼저 따라줘.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괜찮아. 좀 아련한 아픔이 있겠네. 좀 그쵸 계속. 그러니까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니까.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어. 마무리가 좋았던 만큼 또 다른 시작이 또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아니 아까 제가 얘 왜 웃었냐면 그 형 두 분이서 군대 얘기할 때 형철이가 계속 형철이 아직 군대를 안 갔으니까 이런 거 계속 듣고 근데 와 있어. 솔직히 네. 몰라. 이 새끼 한 30번 정도 사귀었을 수도 있어. 이미 옛날에 이미. 나이가 지금 한 40 몇 살. 지금 예비군 3년 차일 수도 있어. 그럼 왜 이렇게 늙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야. 에이, 웃긴다. 어쨌든 그래서 즐겁게 또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런 것 같아. 앞티미스트들
옵티미스트. 이게 낙천주의자라는 말이 좀 나쁘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좋게 얘기하면 긍정주의자들이거든. 멋진데? 낙천주의자가 되려면 긍정주의자가 돼야 되고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은 진짜 그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져. 그런 것 같아. 자기가 부정적으로 보려면 끝도 없어. 근데 항상 그거를 갖다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형은 지금의 첼시를 긍정적으로 보나요? 너왜 또 그걸 갑자기 첼시 얘기를 해? 아니 내가 보기에 형의 표정이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형의 표정이 너무 온화했어. 아니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있나요? 좀 우려가 좀 많이 생기고 있어. 사실. 약간 너무 좀 중구난방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 포지션별로의 중요한 영입들을 해야 될 위치에 뭐 하고 안 하냐고 문제를 떠나서 그런 거를 좀 떠나서. 지금 뭐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고 공격수 없죠. 브로야가 시즌 아웃 됐으니까 네. 그런 뭐 포스트 플레이어나 스트라이커 역할하는 선수가 없고 맨날 공 받으러 뭐 일본 다니는 하베르츠 같은 애밖에 없잖아. 몸도 스트라이커가 없고 또 허리 라인에 확실한 미드필더도 없고. 골줄 있고 수비력을 갖춘 수비형 미드필더도 좀 부족하고 뭐 다 그렇다고 쳐. 또 오른쪽에 좀 파괴력 있는 돌파를 가질 수 있는 포터 체제에서는 사실 그런 선수가 필요해. 충분히 중요하잖아요. 왼발잡이. 근데 돌파 능력이 있는 뭐 아를렌 로벤까지는 안 바래. 네. 과거에 첼시에. 하지만 그런 좀 1대1에서 숫자 싸움을 해서 올려놓으면 빌드업을 해서 거기서 이제 1대1에서 부분 전술을 만드는 것도 기본적인 1대1 파괴력이 있어야 있어야죠. 된다는 있어야죠. 그런 유형이 없어요. 너무 없으니까. 왼쪽에만 있잖아. 왼쪽에 주죠. 굳이 맞아. 오른발잡이 왼에서 뛸 수 있는 왼쪽에 스털링 뭐 쿨리식 다 역발. 마운트가 그쪽에 오던 맞아. 뭐 전부 그런 유형이야. 이번에 영입한 무들이 무들이 또 왼발. 이거 왼쪽이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왼쪽 중앙. 다비데 다트로 포파나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한 유형들이야. 너무 좀 공격수를, 유사하다. 오른쪽에 없어. 왼발잡이 파괴를 가진 선수가. 지혜은은 킥하는 애고.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포지션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오래된 나 첼시 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지금의 첼시의 운영 체제가 사실은 상당히 걱정돼.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 경영진의 운영 운영 기조가. 일단은 토드 볼리가 있고 그다음에 에흐박이라는 친구가 옆에 있어요. 다 젊은 친구들이야. 네. 나보다 나이 많은 놈들이 하나도 없어. 토드 볼리 졸라 늙어 보이지. 좀 나이 들어 나랑 보이잖아요. 동갑이야. 그래 맞아. 맞아. 73년생이다. 에흐발리. 소띠. 근데 지금 클럽을 운영하는 게 무들이 8년 반 계약을 한 거 보고 내가 놀랬어. 그 전에 바디아 쉴드 7년 반 계약을 해서 네. 놀랬는데 이게 내가 보면은 금융권에서 그 일종의 예를 들어서 FFP 룰 같은 거를 피하려면 쪼개야 되니까 기간을 오래 잡아서. 걔네들이 우에파가 이제 기준으로 잡는 게 연 단위로 맞아요. 보기 때문에 예를 획기당. 들어서 8년 반이야. 근데 얘가 이적료가 1억 유로, 뭐 예를 들어서 8천만 8천만이야. 파운드야. 8천만 파운드면 1년에 1,000만. 파운드씩 계산을 해서 맞아. FP가 되니까 그렇게 했다 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FP 룰 하려고.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바디아실부터 해서 최근 영입한 애들이 다 길어. 그쵸. 기본 6년 반, 7년 막 이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되게 위험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첼시는 기본적으로 로만 같은 구단주가 야 너네들이 잘 운영해봐. 부족한 거 있으면 해줄게. 사비가 좀 들어가. 이거 좀 보충해줄게. 게다가 이제 구단이 운영이 완전 개판 났어. 다 망해. 성적도 망해도 그래도 주인은 로만이야. 개인. 그래, 아유 망했네. 손해보고 내가 떨치고 그냥 빠져. 오케이. 회사를 딴 데다가 M&A에서 넘길게. 그렇게 가면 돼. 근데 첼시랑 구조는 실질적으로 레이캐피탈, 토드볼리 이런 컨소시엄이란 말이야. 망하면 금융권, 은행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 안 있죠. 다 회수해야 되는 구조야. 엑시트 해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돈 들어간 거. 그러니까 장기 계약으로 이 선수들을 잡아놓으려면, 기준이 되려면 정말 확실한 23살, 2살이 됐는데 이미 슈퍼스타야. 은바페야, 예를 들어.
은바페가 8년 계약을 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얘가 부상 뭐 이런 리스크야 뭐 어떤 선수도 올 수 다 있잖아. 있는 근데 거니까. 그걸 뒤차치하고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모든 부분에서 불확실한 선수들을 장기 계약을 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이냐면 그렇게 되면 투기로 가는 거야. 영입 계획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적절한 포지션에 있는 계획 영입도 안 되고 중구난방으로 얘기했잖아. 종민이가 중구난방을 얘기를 할 때 내가 하는 얘기야. 밖에서 아스날 팬이 봐도 그렇잖아. 야, 얘는 진짜 중구난방이다. 이렇게 하는 게 모두가 맞나? 그렇게 약간 생각해요. 어, 진짜 영입해야 될 포지션이 아니고. 아니 모두가 형이 생각하는 대로 최전방 스트라이커 아니면 수비형 삼선? 미드필더 아니면 윙백인데 오른쪽 리시임스 계속 지금 부정 조한 나오고. 페리스를 데리고 왔잖아. 그쵸. 임대료를 돈 뭐 주고 임대 받는 임대료 무지 많이 줬죠. 네. 졸라 많이 줬지 임대료인데 그쵸. 그걸 주고 데리고 왔는데 아니 무드릭을 1억이 넘어가는 맞아요. 그걸 줬으면 그러니까 부상을 많이 당해서 왜 데리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좀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어떤 방향성이 있나? 좀 여기다가 의구심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8년 반을 계약했단 말이야. 8년 6개월. 네. FFP 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구단이 많아질 거다. 그런데 왜 그전에는 구단이 이렇게 안 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전엔 안 했나? 리스크가 크니까 그렇게 안 한 거지. 리스크가 너무 커. 맞아. 그러니까 얘가 쭉쭉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 그리고 못한다고 해도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선수 입장에서도 내가 이 팀에 목숨을 거기에 따고 오는 선수도 있겠지만 나 여기 거쳐가는 선수일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3년 계약하고 와서 보통? 자유로 나가고 싶은 네. 선수도 있죠.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됐단 말이야. 근데 무드릭 같은 경우에는 빅리그 경험이 없어. 없죠. 우크라이나에서 했었어. 이종현을 졸라 많이 갖다 박았어. 활약 터진 것도 사실 이번 시즌이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선수가 쌓였다고 쳐봐. 쉽게 얘기해서 무드릭도 있고 바디아시도 있고 그러면은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8년 7년 계약을 했는데 김효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악성 재고. 재고가 진짜 딱 그 표현. 네. 악성 재고가 구단에 쌓이고 죽으면 계속 그러면 나가. 그렇죠. 구단의 그 재정적인 어떤 건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거를 그러면 좋게 팔아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종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포지션별로 다른 구단에서도 이렇게 금방 보면 나오잖아. 단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왼쪽 윙포드 잡으면 되게 많아. 지금. 또 후리하게 뛸 수 있는 뭐 공미, 뭐 오른쪽 윙포드는 사실 반대발 그런 윙어 돌파력 있는 윙은 적고 오히려 오른발잡이 왼쪽 성향의 선수가 워낙 많죠. 많고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포지션만 봐도 지금 임대생 포함해서 사실 다 임대잖아. 네. 안파도 뭐 루카쿠지 임대생 엄청 많아. 그렇죠. 임대생이죠. 콜윌 뭐 해가지고 임대생이 많단 말이야 첼시에. 그 임대 정책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임대생이 있고 포지션별로는 심지어 맥시멈 3명 뭐 왼쪽만 해도 누구야 벤치렐, 영입한 쿠쿠렐라 쿠쿠렐라. 또 요즘에 뛰고 있는 루이스 폴. 뭐 왼쪽만 해도 많지. 또 센터백도 지금 임대생까지 포함하면 코릴까지 해서 많아. 많아요. 뭐 중첩돼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구단을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딱 더블 포메이션만 한 두명 정도씩? 뭐 만들어 예를 들어. 놓고 나머지는 이제 유스에서 땡기고. 그 부분에 대한 부상자나 그게 발생했을 때 유능한 선수들을 기회를 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죠? 그렇지. 지금은 잉여 자원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악성 제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선수들과 함께 처리해야 될 선수들은 제값을 못 받을 거야. 못 받죠. 그쵸. 못 받지. 왜? 누가 처리될지 지금 보이잖아. 다른 예, 구단들 예, 예. 입장에서 팔아야 되는데. 너네 급한데 그러면 우리 비싸게 안 줄게. 헐값을 할게. 쿨릿이 너네 그래도 뭐 되지. 지혜우 뭐 이미 월드컵 전부터 얘네들 팔 것 같다. 뭐 심지어 하베르츠 이런 유형들 뭐 이렇게 치면은 근데 오늘 거기서 다 잘했어. 월드컵에서 잘했는데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 약간 그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첼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미 물건을 내놓으면 그러면 이걸 비싸게 사가야 되겠냐? 왜? 첼시 사정 아니까 그러니까 그 흥정해서 계속 저렴한 가격에 선수들을 데려가려고 할 거고 물론 계약 기한이 끝난 선수들도 여기 포함이 되지만 그다음에 뭐 노쇠화된 아스필리에나 후에타나 뭐 선수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선수들 정리하기에도 제값을 못 받을 것 같고 이 현재 지금 영입 방식은 그다음에 영입하는 지금 플랜도 플랜이 있어? 중근 안 방해. 어? 플랜이 있어? 나 플랜이 안 모르겠어. 보여. 크리스토퍼 비벨이라는 라이프치에 비벨. 있는 디렉터가 왔어요. 맞죠? 네. 이 친구도 라이프치에서 이렇게 신을 받았던 친구는 그치, 아니에요. 독일에서 성과가 안 좋아. 좋은 성과가 어. 아니었지. 근데 내가 보면 이 구단의 분위기는 일단 위에서 이 친구 볼리란 친구랑 그다음에 에흐발리라는 이 젊은 친구가 금융권에 있는 친구 사업펀드 설쳐. 그러니까 조용히 전문가 그룹한테 어수싱 맡기면서 해달라. 이거 좀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축구 추갈못들이 토드 볼리는 물론 레슬링 출신이고 예전에 레슬링 출신이거든. 뭐 운동했다고 해서 적극성은 있는 것 같아. 네, 열심히 내가 하려고 그런 것 같아. 들이대는 건 좋아해. 어, 운동 네. 됐으니까. 아니. 근데 축구에 대해서는 추갈못 맞아요. 맞아. 포터는 투헬에 비해서 그냥 아니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이야.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지켜한다, 요구한 이거야. 거를 오케이 해주면 그거 가지고 그냥 게임을 좀 그냥 잘 해보자. 풀어가려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누가 팬들이 그러더라고요. 7년, 8년 계약하는 게 아무래도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때문에 한 거겠지만 이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4년이 지났어. 그럼 4년이나 남은 거잖아요. 그때 야구판에서는 축구랑은 별개로 사실 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그치. 이 트레이드. 그러니까 느낌이 MLB 운영하듯이 하는 거 아니야? 약간 본인들이 원래 그것도 하던 것처럼? 약간 그것도 있을 것 그러니까 이것도 추측성인데 걱정인 거야. 얘가 하는 방식이 지금 유럽의 축구 시장을 이해하고 지금 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래. 그런 걸 누가 모르냐고. 그게 합리적이었으면 다른 구단 그렇게 했지. 그렇게 안 한다 이유가 있고 길어야 4년이었다고. 5년. 그래. 그게 다 이유가 있는 이유가. 이유가 있어. 악성재구만 예를 들어서 무드릭 뭐 다트로 포파나 얼굴은 검증됐어. 어울리긴 해요. 얼굴은 첼시 선수야. 첼시 선수야. 성공할 것 같은 느낌. 익숙한 이게 얼굴은 무드릭은 첼시 선수 얼굴이 아니야. 무드릭 같은 경우에는 아르샤미 느낌 나지. 뭐 굳이 따지면. 아 그것도 그런데 사실은 챔스에서 골 넣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사실 그쪽도 스카우트진이 있을 테니까 보긴 봤겠지만 공격력에 대한 얘기는 잠재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닌가. 저도 그래서 아스날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했어요. 이런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가치가 지금 이적 시장 이적료보단 난 분명히 떨어질 거라 보거든. 그래서 어쨌든 가치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구단에서 주전으로 첼시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하기만 한 스쿼드에 들어갈 만한 정도 수준이 안 돼. 그래. 그래서 이제 조퇴돼. 그러면 이제 골 때리는데. 그 다음에는 추가 영입이 안 돼요. 그래. 첼시란 구단 자체가 금융권이 내 손아귀에서 금융권이 결국은 처리해버릴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네.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상황이면 이렇게 될 그 수 있다. 금융권이 레이 캐피탈인 거야. 그래. 레이 캐피탈, 토드 볼리 다 내가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또 구단을 되팔기 위한 생각들도 하고 아마 인수를 할 그러니까 가능성이 이게 높은데 해치펀드 상업펀드들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결국은 캐피탈에서 가져갈 돈은 구단 빚이 된 거지. 그쵸. 빚은 엄청나게 많고 그게 구단 지분을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라고 할지라도 지들 건 다 챙겨가거든. 손에 안 보니까. 손에 절대 안 보지. 로만이랑 다른 부분이야. 로만은 그냥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는 힘내셔야 그런 될 것 같아. 걱정이 있는 거고 지금 하는 구도가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되면. 그래 너한테 생각대로 한번 잘 돌까? 근데 내가 보면 이게 리스크가 커. 되게 걱정스러워 되게. 나 이 친구들이 금융권에 뭐 미국에 있는 구단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 구단이랑 성격이 다르거든. 다르죠. 얘네들이 와서 첼시에서 지금 수업료 쌓고 지금 가버리면 안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 어. 미국 스포츠 시장은 아무리 커도 결국에는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리그인데 이게 유럽은 그 내수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국들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UEFA 안에서. 그러면 그것 또한 다른 종류의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 어쨌든 좀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최근에 계속. 힘든 건 맞아요. 야, 이걸 이렇게 해? 그리고 영입도 지금 영입 중구난방 지금 약간 플레이가 안 되고 이해가 있는 안 구조지. 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첼시인데 스트라이커를 더 살까? 지금 그 계획은 잘 좀. 예. 진행이 안 되고 충분히 그러면은 영입도 안 되고. 어. 네.
전문 스트라이커가 없이 그냥 가겠다는 건가? 이거고. 허리 라인은 뭐 보강을 뭐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또 그런 식의 계약으로 또 할 건가? 막 7년, 막 이런 거. 어. 네. 에 대한 불안감인 거야. 그래서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이게 짜임새 있게 딱 효율적인 숫자가 딱 배분이 돼서 운영이 돼야. 더블 스쿼드 정도, 뭐 이러면 딱 제일 좋잖아요, 그게. 아스날처럼. 지금 사실 아스날 그 밸런스가 좀 좋은 편이에요. 제일 효율적이가 조금 모자란 건 있지만. 아스날이 이게 딱 구도가 잘 갖춰져 있잖아. 저는 아스날 이번에 무딜이 포기했다고 그랬을 때 좋았지. 좋았던 게 뭐냐면, 야, 이게 본인들 컨셉에 안 맞으면 안 사는 안 사는 게 나아. 거야. 이거는 나이스다. 라고 나이스요. 생각했죠. 아마 그 제 생각에 아스날도 첼시가 펠릭스를 데려가는 순간 아 얘네 펠릭스 있으니까 거액을 투자하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스날도 저는 영입을 하려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 금액을 찌르고 그치. 첼시가 이 이상은 안 가겠지? 어. 왜냐면 얘네는 펠릭스를 샀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정도 임대지만. 합리적인 금액에 그러니까 무드리그 데려올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거액을 탁한 찌른 거 거지. 아니야. 지금 토드볼리 쪽 컨소시엄에서 돈을 들이는 거는 빚이야, 사실은. 차익금을 가야 돼. 지분을 차익금을 가지고 가야 있는 돼. 캐피털, 사모펀드, 레이캐피털 관련된 사실 빚이라고. 은행동 가지고 사실 지금 하는 거라고 봐야 돼. 그 외에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 회사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VC,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엔 나중에 그 돈 자칫합니다. 맞아. 가지고 나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 돈을 자칫하면 이거 우리 돈이야 하고서 정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막 그냥 뭐 급여 주고 이거저거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돈 가지고 나갈 때 결국에 그러다가 쪽박 찬 스타트업 회사들 많아요. 알아요. 자기 그게 돈을 자기 돈이 까먹고 아니야. 가는 거지. 근데 나중에. 투자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내 돈이 아니거든. 자, 그리고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1억 유로 넘는 선수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잘 없죠. 맞아요. 거의 없다고. 여기 3명이나 있잖아요. 그만해. 일단 쿠티뉴가 있죠. 덴벨레 있죠. 아 그렇죠. 그리즈만도 있죠. 네. 미쳤죠? 여하튼 그런데 내 얘기는 거야. 1억 유로가 넘는 선수는 그 선수의 재능 그리고 주위의 관심 네. 스타성 뭐 이런 거. 경쟁이야. 그치. 그러니까 무드릭은 솔직하게 해서 우크라이나 외에서 챔피언스리그 뭐 보여주기는 짧아. 네, 뭐 레알 진짜 마드리전에서 본 거. 아니, 이런 거. 이번 너무 시즌이에요, 짧아. 진짜. 이랬다가 무드릭이 개 잘해요. 그러면 사실 뭐 야, 오히려 그러면 좋은 거지. 이 영상 내려줄 수 없니? 아니 오히려 난 결과적으로 그럼 첼시 팬들은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럼. 걱정은 하지만 걱정이 차라리 좋은 거야.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얘가 잘하겠지. 근데 원래 팬들 그래도- 얘기가 항상 리스크를 걱정하잖아.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해. 지금도 그리고 리스크가 큰 게 아스날은 마르티넬리랑 사카라는 주전급 윙이 있는데 첼시는 사실 주전급 윙이 없다고 봐요. 애매하니까. 스털링 빼고 없다고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러니까 이번 무드릭이 사례가 시즌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가 시즌 지금 수뇌부와 크리스토프 비웨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디렉터진이 제대로 능력이 있는지를 첫 번째 검증하는 하나의 그거거든? 네. 근데 이번에 실패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우려했대. 얘네들 이런 방식은 이거 부도나겠는데? 위험한데? 구단이 부도나겠는데? 맞아, 맞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우리는 그냥 순위가 떨어져서 이거 실망하겠는데가 아니고 걱정하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실패가 만약 되면 얘네들 식의 형태는 이거는 부도다. 구단 부도다라고 우려하는 거거든. 걱정인 거죠. 장기적으로 너무 안 좋은 길이. 그러면 요거를 이제 만회하려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축구를 잘해서 만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무드릭은 필요한 유형의 선수는 맞다고 봐요. 첼시의 사실 이 선을 보면 저는 폭을 벌릴 선수가 너무 없다고 사이드 봐요. 돌파하고 이러는 네, 근데 스타일. 무드릭은 폭을 벌릴 수 있고 나는 괜찮은 신체적인 경합 능력과 압도적인 속도를 가진 선수는 맞다고 그럼 보거든요. 포터 감독이 무드릭을 잘 쓸 것 같나요? 왜냐면 포터도 브라이튼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사실 요즘에 너무 좀 부진하니까. 근데 이 기사를 보면 포터도 원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포터픽이다. 그 전화했다. 부분을, 왼쪽에서 폭을 벌릴 선수가 무드릭이 기능하면 왼쪽 풀백에 올라갈 부담이 덜어지게 되고 그러면 쿠쿠렐라가 브라이튼처럼 적응될 가능성이 잘될것 좀 더 같다. 커지고 오른쪽으로 스털링을 쓰면 스털링이랑 무드릭이 좌우를 넓게 쓰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생각하고 영입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처음에 그 토요일에 경질됐을 때 마침 그날이 형이 지현이 형이 회사 오는 날이셨어. 네. 우리 와가지고 뭐 하나 네, 간단히 우리 스케줄 재밌게 찍자 끝나셨어요. 그랬는데 네. 나도 뉴스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형 뉴스 보셨으니까 뭐? 나 운전 중이야. 그럼 최일이 경질됐다니까 알았어. 그리고 온 다음에 야 이게 뭔 일이냐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바로 방송했지. 맞아요. 그리고 라이브하고 그 다음에 온 감독이 이제 포터죠. 네. 근데 포터는 그 9월 초에 좋은 감독이 나쁜 감독은 아닌 것 같은데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온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뭘 할 텐데 어수선하고 본인이 데려온 선수가 없는데 부상 막 당하고 이러니까 본인도 아마 지금 돌아버리겠지. 야 이거 나 좀 잘해야 되는데. 왜냐면 만약에 이러다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첼시에서 경질됐어. 이번 시즌 도저히 못 버티고. 그러면 이 사람도 감독 커리어가 좀 삐끗하는 거잖아요. 한번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포토는 원래 한 중간 단계를 한번 거치고 맞아. 와야 되거든. 브라이튼에서 한 번 거치고 그 다음 오는 게 맞는데. 첼시에 오려면은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도 내가 그런 뉘앙스로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포터는 좋은 감독이다. 네. 그 좋은 감독이라는 거에는 무슨 거가 있냐면 얘가 명장이다 이렇게는 난 얘기 안 했어. 명장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좋은 감독이다라는 얘기를 했지 계속. 왜? 아직 성장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잠재성이 높은 감독이다. 그러니까 일단 브라이튼에서 일단 첫 번째로 감독이 좋은 감독이다라고 하는 조건은 난 그거야. 이 감독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던 자기 축구를 항상성 있게 쭉 보여주느냐. 변함없이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야. 첫 번째는. 그게 이제 자기의 철학을 이 팀에 넣을 수 있는 재주가 있느냐의 문제거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감독은 브라이튼에서 처음에는 좀 삐그덕댔지만 시간을 좀 주니까 자기 색깔을 냈단 말이야. 전술적으로. 이게 축구를 보니까 이건 포토 감독의 축구네. 포토 축구네. 어. 포토볼이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축구는 해. 네. 그래서 좋은 감독이라고 한 거야. 일단 좋은 감독이고 앞으로 전술적으로 이 감독이 이 철학이 좋은지 나쁜지는 결과가 말해줘. 그쵸. 사실은 이 감독이 뭐 세말라이스 같이 뻥 축구를 하던 아주 아기자기한 유차 빌드업으로 땅 따먹기를 해서 올라가서 숫자 싸움을 해서 뭐 골을 넣든 간에 결과가 얘기해주면 그 감독은 중요하지. 자기 축구가 좋은 축구가 그쵸. 되는 거야.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보여주질 못했어. 포토가 그거로 결과를 내서 완전히 뭐 하진 못했단 말이야. 하지만 자기 축구는 할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좋은 감독이라 했던 얘기는 이 감독은 자기 축구를 할 줄은 안다. 사람 밀고 나간다. 그 얘기야. 맞아요. 그래서 잠재성이 있다. 하지만 그때도 얘기 중요할 수 있지만 2L보다는 한 수 아래다. 라고 나도 원투펀치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왜? 여기서 이제 그 중간 단계 안 거치고 첼시로 발을 올 정도가 되려면 그러면 일단 그 자기 축구만 해서는 안 돼요. 그쵸. 지금 첼시에서도 포터를 이렇게 보면 아직도 자기 축구만 해요. 내 거. 네. 상대에 대한 전략적 분석 이후에 승부수를 둘 수 있는 것들이 간혹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라인을 조정시켜서 네. 전술적 마크맨을 둔다든가 뭐 1대1 마크 뭐 시킨다거나. 한다든가 하는 약간의 그런 건 있지만 큰 틀에서의 전략적 전술 운영에 있어서는 이 친구는 결국은 스타일은 자기 축구야. 내가 하던 거. 그냥 자기 축구를 해. 보통 그러지? 우리 벤투 감독도 그렇고 결과를 냈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거야. 그럼요. 그 감독도 상대의 분석보다는 자기 축구를 하는 거야. 요런 정도 수준이야. 포토도 사실 그 수준이거든. 네. 근데 투엘이나 이런 정도의 레벨은 명장급. 명장이라고 내가 하는 얘기는 특히 첼시 같이 챔피언스리그 최소한 진출권 4등 안이나 우승을 노리는 팀들은 승부수를 둘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중요한 시합에. 상대에 대해. 그게 챔피언스리그가 됐든 리그가 됐든 중요한 경기. 빅6 혹은 상위권 팀과의 네. 중요한 6점짜리 경기에서 승부를 둘 줄 안단 말이야 돼. 근데 이제 그거를 둘 줄 아느냐 못하냐의 문제야. 투헬은 그걸 둘 줄 알아요. 알죠. 실패를 한 경우도 있지만 성공한 꽤 많은 레알전은 감독이고 거의 직전까지 그래서 했잖아요. 트로피 들고 이게 트로피도 들고 포인트니까. 포터는 아직은 그 수준의 감독이 아니야.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포터의 축구는 자기 축구를 하지만 효율성 있게 파괴력 있게 골을 넣는 패턴은 브라이튼 시절에도 나는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거든. 그래? 지금 브라이튼 득점력 얘기 안 나와요. 데제르비가 골을 더 많이 넣어.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땅 따먹기를 해서 비대칭, 뭐 3백, 4백인지, 네. 3백인지 측면 수비수의 어떤 위치나 움직임에 따라서 맞아요. 또 윙백의 활용에 따라서 빌드업은 해서 파이널 서드까지는 잘 그치, 가는데 잘하지. 거기서 마무리를 하는 패턴에 있어서의 숫자 싸움 이거는
지공 상황에서의 패턴이 확실하진 않은 감독이고 첫 번째. 그렇다고 그 전에 상대가 공간이 있을 때 조금 더 브레이킹에 능한 이러한 공격수들로 파괴력 있는 득점을 추구하는 감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첼시가 보면 도전적인 뒷공간 다이렉트 패스 공격이 거의 안 나와. 왜? 지금 바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거. 왜? 선수들도 다 구성이. 앞을 보고 공을 받으려고 오는 맞아요. 애들이야. 네. 하베르츠, 그런 성향들이 많잖아요. 마운트. 지에의 뒷공간으로 파괴력 있게 스프린트를 하고 공격적으로 공간을 파헤치는 유형이 없어. 그러니까 이 팀은 기본적으로 득점에 대한 루트가 공간을 향해서 효율적으로 상대가 수비가 갖춰지기 전에 바로 골을 넣는 패턴이 거의 안 나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전방적으로 중하위권 팀들도 라인을 다 끌고 올라와. 맞아요. 이게 옛날하고 달라진 맞아, 맞아. 점이거든. 안 물러서죠 이제. 내려서지 않아. 지금은 라인을 다 끌고 올라와.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얼마큼 효율적으로 축구를 하느냐. 이번 월드컵도 그게 대세가 됐지만 점유율보다는 얼마큼 효율적으로 점유율 떨어지지만 득점 루트를 창출하느냐의 문제거든. 빠르게 공수전하라고. 첼시는 지금 그런 유형의 공격진들이 없고 아까 얘기했던 오른쪽에 왼발잡이 파괴력이 있는 돌파력을 갖춘 윙포워드 그것도 뒷공간에 대한 문제거든. 또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면 밀어놓고 가둬놓고 축구를 하려면 그런 부분 전술이라도 좋으려면 1대1이 좋은 애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왜 오른쪽에 그런 자원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또 그런 영입은 계획이 없고 그러니까 팀은 전체적인 계획, 마인드, 감독 모든 게 내 개인적인 내가 첼시 팬의 28년 차 팬으로서 한마디 하면 이거는 좀 우려가 된다. 힘이 맞아. 힘이 우려가 되고 나는 모르겠어. 솔직히 많이 우려가 돼. 많이 근데 우려가 그런 돼. 건 있잖아, 형. 만약에 지금 상황 다 이해해. 그러니 남들이 우리는 최전방 자원이 없으니 우리는 하이제킹 할 수 없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이선 자원들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공격을 더 강화시킬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번에 무드리가 하이제킹을 보면서도 굳이 하이제킹 할 이유가 없거든. 제가 봐도 그래요. 나도 첼시가 왼쪽 땡겨갈 이유가 없어. 그건 나도 그래. 윙포드에 굳이 그 돈을 주고 하이제킹 할 이유도 없고 이거를 그 8년 8년 반이라는 장기 계약을 하면서 데려온 이유는 내 생각에 결국은 클리어 캐피탈이랑 이제 한 몸인데 지분은 클리어 캐피탈이 제일 많잖아. 실질적인 그죠. 최고 지분 아니야? 금융권 그 사모펀드가. 그러니까 결국은 딴 팀이 원하는 선수들 좋은 선수라고 하는 거를 가져오자. 일단 돈 좀 줘. 얘네 얼마 원하는데? 얘네 뭐 조금 더 주고 일단 사. 빼서. 경쟁 붙었을 때 밀리지 말자. 지지 다 말자. 사서 네. 어떻게든 뭐 감독도 원해? 그래? 오케이. 같이 사. 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리미리 돌려막기에 준비하는 거야. 그 거꾸로 갖고 사놓는 거야. 그러니까 사서 선매지. 선매. 일종의 그러니까 할부로 사는 거야. 그렇죠. 땡겨가자. 땡겨와서. 어쨌든 좋은 자원인 것 같으니. 왜? 구단 경영진이 지금 펀드니까 예. 사놔. 사라. 사놓고 이거 장기 계약을 해놓고 이제 중간에 구단 가치는 계속 유지를 시켜놓으면서 구단 가치가 이제 이렇게 좋은 선수 사놓는데 성적은 나오겠지. 왜? 좋은 선수 자꾸 데리고 그치. 오죠. 딴 팀이 강팀이 살려고 하는 선수였는데. 약간 근데 느낌이 주식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근데 그래서 사놓고 정도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까? 아니야. 너무-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봐. 진짜? 이거 걱정 진짜 많이 하시는구나. 나 걱정 많이 하고 걔네들은 난 미국 애들의 그 축구 지식에 대해서는 학을 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 그래서 내가 되게 우려하는 거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돌리면 잘 되면 물론 좋은데 잘 되면 좋죠. 안 되면 구단에 존폐가 걸려있다. 이거는 난 그렇게 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엔초 페르난데스도 첼시가 잠깐 물었다가 빠졌잖아. 만약에 무드릭처럼 다른 구단이 엔초 뭐 거의 바이어가 직전에 가까워진 상황이었다. 본격적으로 영입 경쟁이 붙었다. 만약 그랬으면 첼시가 바이어 크게 질러서 엔초를 데려왔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은근히 아니 있잖아요. 근데 나는 무드릭을 그 금액에 데리고 올 거면 나도 조금만 더 못해서 엔조로 가는 게요? 난 그렇게 아니 이게 생각해. 상식적인 생각이고 축자랄이 아니고 그냥 축구에 관심이 일반적인. 있는 사람이면은 당연한 건데 근데 뭐 정확한 그거 세부적인 그거 당사자 이해관계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형, 내가 생각하기에는 첼시는 올 시즌 되게 힘들어.
뭐 그 유럽 대항전 나가면 다행이고. 아니야, 그냥 멤버로 사실은 뭐 한 5, 6위 정도로 올라올 수는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냥 유럽 결국에 대항전은 나가는 거다. 지금 제임스 리버풀은 아예 어떻게 못 나오는 저 브로야는 빼더라도 리스임스 그냥 제임스 돌아오고. 정도만 돌아오고 아마 확 올라올 거야 리스임 소리. 어. 맞아요. 아니 그 뭐, 리스 제임스가 축이니까. 벤치를 캉텐데 나머지 애들 뭐 끼적끼적 부상됐다 안 됐다 이런 애들 이제 복귀하고 해서 스쿼드는 지금 방만하지 되게 맞죠. 엄청 방만해. 그렇지만 뭐 거기 뭐 하나 뭐 허리에서 무슨 몇 명이 중첩돼서 롭터치크 같이 뭐 진짜 어정쩡하게 많이 뛰는 애들 이게 갤러거, 롭터치크 뭐 이런 마운트 이런 애들은 사실 포지션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아직까지 감독이 정하지 못한 애들이야. 명확한 느낌은 아니야. 어. 마운트도 여기저기 많이 쓰이잖아. 갤러고도 어제부터 3점 가고 그러니까. 어. 어. 뭐 그런 애들 포함을 해서 되게 사실 방만하다고 이 스쿼드 얘기라는 게 스쿼드가 깔끔하게 포지션별로 베스트 11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딱 후보진들 이렇게 정해져야 그래야 이제 먼저 얘네들이 딱 베스트가 가면 그 다음에 컵대회나 이런데 후보들 가서 경쟁 구도 만들고 요즘에 거기 그- 뉴스 좀 띄고. 요즘에 아니, 얘, 그러니까. 얘는 보면은 저 최강야구 있잖아. 맞아요. 김성근 감독이 가갖고 이제 딱 베스트 만들어 오면 뒤에서 이제 경쟁이 붙어서 아 나도 선발에 들어. 이제 약간 체계를 그냥 그 이렇게 느낌. 딱 잡아놔야 사실은 이 축구도 경쟁이 생기고 밸런스가 생겨서 동기부여가 생기지. 지금처럼 그 오바메양 같이 미안해. 전혀 안 미안합니다. 가봉신을 왜 그러세요? 그런 놈들 눈빛 보면은 이게 근데 눈빛 보면 감독이 동기부여가 좀 된 빡쳐요. 건지 엄거지 나는 그냥 눈빛만 봐도 동기부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헤어스타일 바꾸고 빡치고 총기가 없어. 맞아. 진짜. 아우. 진짜 왜 가봉신을 여기는 좀 다르죠. 6개월 동안 근데 사실 아스날도 잘했어. 11골 넣어줘. 마지막이 아주 물론 내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봐도 되지만 이제 리스크가 됐을 때 그 리스크의 정도를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난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그게 걱정인 거죠. 근데 이제 팬의 입장에서는 또 잘 되길 바라고 어쨌든 뭐 저희가 뭐 첼시도 그렇고 지현이 의 건강을 위해서 즐거운 축구 라이프를 위해서 관배를 맞아요. 하면서 일단 뭐 녹화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내 하죠. 네. 생각에는 이스타 네. TV가 그러니까. 네네네. 지현이 형을 3년 재계약을 해. 3년 계약을 해. 네. 3년 동안은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아. 3년 동안 지현이 형 얼굴 표정이 이런 붉은색일 거다. 짠! 2차 할래? 이상하네.